자, 봐라. 자, 사람의 발생은 봐라. 수정과 발생인데,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갖고 결합을 해. 그게 뭐야? 수정이야. 그러면 이제 최초의 체세포인 수정란 2n이 된단 말이야. 염색체 수가. 그러면 얘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커. 어린 개체로 돼. 그래서 태어나지. 그게 발생이야. 그거 태어난 다음에 얘가 크기가 작았어. 근데 점점 몸집이 커지지. 그리고 또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집이 커지지. 그게 생장이야. 이해됐어? 보자. 첫 번째, 수정과 발생에서 첫 번째 이제 생식세포를 형성해. 생식세포 형성이야. 생식세포 형성은 봐라. 자, 감수 분열 결과 남자는 뭘 만들어? 야, 이 정신 안 차려, 씨. 남자는 뭘 만들어? 정자. 생식세포 분열 결과, 감수 분열 결과 남자는 뭘 만든다? 정자. 여자는 뭐? 난자. 애니야. 그러면 이게 뭐가 돼? 결합해서 수정란 2n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정란은 최초의 뭐라고 부른다? 최초의 뭐라고 부른다? 체세포라고. 이해됐어? 최초의 체세포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감수 분열 결과 남자는 정자, 여자는 난자가 만들어진다. 이해됐지? 그러면 자, 그러면 정자는 어떻게 생겼어? 핵이 있고 머리에 유전 물질인 물질이 들어있는 핵이 있고, 그 다음 뭐로 돼 있다? 볼로 돼 있다. 그래갖고 운동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난자는 훨씬 커. 왜 정자에 비해 난자가 클까?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갖고 있는 거야. 난자는 핵이 있고, 난핵이 있고, 유전물질이 있고, 세포질이 많다. 뭐라고 많은 양분이 저장돼 있어. 정자보다 훨씬 크기가 크다. 왜? 나와 있지.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크다. 이해됐니? 그리고 야, 난자는 운동 능력이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 그럼 보자. 정자 옆에 정자와 난자 비교하자. 정자는 정소에서 만들어지고 난자는 난소. 크기는 정자는 작고 난자는 크다. 운동성은 정자는 있고 난자는 없다. 그리고 둘 다 N 염색체는 23개야. 야, 생식세포는 뭐가 없다? 상동염색체가 없어. 그리고 상동염색체 없기 때문에 N이야. 핵산은 N 23개다. 이해됐니?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수정은 보자. 수정은 어디서 일어나? 수란관 상단부에서 일어난다. 수란관 상단부에서 정자와 난자가 같은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건데,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수정란은 최초의 뭐다고? 2n이 되니까 체세포야. 사람 같은 경우는 46개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수정란을 다른 말로 하면, 자, N 23개 정자, 난자 N 23개 수정을 해. 그러면 요 수정란은 2N 46개가 되지. 그 최초의 체세포다. 그래갖고 수정란은 염색체 수가 체세포와 같다. 이해됐지? 네. 그 다음 이제 발생이 있어. 발생은 뭐야? 선생님 뭐라 했어? 수정란이 최초의 체세포가 체세포 분열하여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 이게 뭐다? 발생이야. 그러니까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해갖고 올챙이가 됐어. 올챙이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꼬랑지 없어지고 깨구리 됐네. 이게 뭐야? 발생이야. 그 다음 어린 깨구리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른 성체 깨구리가 돼. 이거는 뭐다? 생장이야. 이해됐어? 네. 그 다음 보자. 발생은 수정란이 뭘 한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린 개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여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개체가 되는 과정으로서 수정란은 난화를 거친 후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여 여러 조직과 기관이 형성되고 개체가 된다. 즉 난활이란 건 수정란이 나뉘는 거야. 난활은 초기에 체세포 분열 과정. 이해됐어? 그리고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해갖고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개체가 되는 거야. 근데 어린 개체야. 응? 네. 근데 이때 할 때 수정란이 두 개가 있냐? 이세포기로 해. 또 아니 4세포 세로로 나뉘어. 그 다음 8세포기는 가로로 나뉘어. 그러니까 이게 세로 가로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막 계속 하다 보면 낭배기, 포배기, 배열병선이야. 상실기. 야, 포배기, 낭배기, 상실기. 갖고 포배기, 낭배기, 상실기. 뭐 이런 게 있어. 포배 상태에서 확 작은 벽이 처박혀. 이러면 뭐가 됐다? 임신이 된다. 이해됐니? 네. 봐라. 자, 난화는 봐라. 뭐라고 나왔어?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이야. 그러면 난화의 특징을 봐라. 체세포 분열이지만 딸 세포의 크기는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이 빠르게 반복된다. 난활이 진행되면 하나하나를 할구라 그러거든. 근데 세포 수는 늘어나고 크기는 점점 어떻다? 작아진다. 난활이 될수록 세포 수는 많아져. 근데 그 크기는 어떻다? 작아져. 근데 염색체 수는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자, 난활이 진행되어도 배아 전체의 크기는 수정란하고 비슷하고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옆에 봐. 옆에 봐. 자, 세포 수는 증가하지. 난활이 진행 시 나타나는 효과. 이거 시험 꼭 나온다. 세포 하나의 크기는 작아지고 배아 전체의 크기는 뭐라 그래? 이게 배아야. 이게 배아야. 수정란하고 똑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세포 분열만 계속 체세포 분열만 한단 말이에요. 배아의 크기하고 전체 크기는 그 수정란과 비슷하고 세포당 염색체 수 하나는 뭐야? 변화 없다. 46개다. 난활 시 세포의 생장기는 없지만 DNA 복제는 일어나므로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하고 어떻다? 똑같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난활한 다음에 뭘 한다? 이제 착상을 한다는 거야. 자, 야, 수정은 어디서 한다? 수란관 상단부.
여기래. 여기서 수정이 일어난다. 응? 배는 안 되고 수정이 일어나. 여기서 수랑간 상단부 여기서 수정이 일어난다. 근데 이 수랑간에는 난자가 이동한 통로인데 선모가 나 있어. 아주 작은 털이 나 있어. 갖고 수정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자궁으로 이동해. 일주일이 지나면 자궁으로 들어가고 자궁벽에 확 처박혀. 그러면 뭐 됐다? 착상됐다. 이때부터 임신이야. 이해돼? 근데 야 수정란은 놀고 가는 게 아니야. 계속 체세포 분열을 해. 갖고 무슨 상태에서 처박힌다? 그렇지. 자궁벽에 박히는 게 포배 상태에서. 이해됐어? 자, 봐라. 자, 착상은 수정란이 포배가 되어서 자궁 안쪽 벽으로 파고 들어가는 현상으로서 착상되었을 때부터 임신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배란이래. 난자가 난소에서 수랑간으로 나온다. 다음 어디? 수랑간 상단부에서 정자가 나고 난자하고 만나고 수정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수정란이 난을 거듭하면서 세포수를 눌리면서 자궁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수정 후 약 일주일이 지나면 포배 상태가 되어서 자궁 안쪽 벽을 파고들어. 이걸 뭐라 그러나? 착상. 이때부터 임신된다 그래. 응? 이해됐어? 네. 그리고 이제 임신이 됐지. 그러면 야, 이 태아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연결돼야 돼. 태반에 탯줄로 연결돼야 돼. 뭐가 형성된다? 태반이 형성. 태반이 형성돼. 착상이 되면 태반이 만들어지고 태반을 통해서 모체하고 물질 교환을 하지. 이때는 엄마가 이렇게 임신 3개월쯤에는 엄마가 엄청 주의해야 돼. 왜? 모체하고 태하고 연결된단 말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먹는 게 얘한테 그대로 가. 그러니까 엄마가 담배 피우지. 그럼 얘가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 똑같아. 엄마가 술 마시지. 얘가 근데 3개월 때가 왜 중요하냐면 얘들의 이제 기관이 만들어질 때야. 3개월 이내가 기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엄마가 뭐 약물을 잘못 먹지. 뭐 얘한테는 치명적인 피해가 이게 뭐라 그러냐 우리가 장애아가 태어날 수 있지. 이해됐어? 이때 장애가 생길 수 있어. 그럼 모체가 애한테 뭐 줘? 영양소하고 뭐 주냐? 산소 주지. 그리고 태아는 이제 호흡을 하고 세포호흡하고 노폐물이라든지 엄마한테 뭘 줘? 이산화탄소를 주겠지. 이해됐지? 그러면서 이때 모체에 있는 해로운 물질이 태아한테 전달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자 마지막 기관 형성 봐라. 자궁 벽에서 배아는 체세포분열을 계속하여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여 사람의 모습을 갖춘 태아가 된다. 동물의 몸은 세포, 조직, 기관계의 단계를 거치므로 이제 기관이 형성돼.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면 얘를 생명체로 인정해. 그러다 보니까 걔를 태아라고 불러. 배아에서 이제 배아가 아까 전에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했지. 이게 배아야. 근데 3개월 지나면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의 각 기관이 다 만들어졌대. 3개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중절을 못해. 임신 중절. 사람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야. 태아라.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출산은 얼마가 된다? 태아가 수정된 지 266일이 지나면 출산 과정을 거쳐 모체 밖으로 나온다. 이해되니? 네. 그럼 옆에 봐라. 자, 266일 수정된 지 얼마라고? 수정했다 밑으로 긋고 야 266이다. 그리고 야 태아와 태반 봐봐. 자궁 속에 엄마의 혈관하고 막이 융합해가지고 태반이 돼. 갖고 탯줄로 연결돼.
태아는 뭐에 의해서 보호되냐? 양수에 의해서 보호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낳자마자는 물을 안 들어온다. 근데 얼마가 지나? 그럼 물을 들어요. 왜? 낳자마자는 뭐냐면 양수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오. 근데 이제 이게 한 달이 지났지. 그럼 물을 들어오. 이해됐어? 그리고 배아는 뭐야? 수정란이 난화를 시작한 후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세포 덩어리야. 근데 태아는 수정 후 8주 후에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뭐라 그래? 이거는 태아라고 불러. 이해됐어? 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넘겨. 그리고 사람의 생식기관하고 구조와 기능 알아야 돼. 보자. 봐. 사람의 생식기관은 봐라. 정소가 있고 정소 바로 위에 부정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소와 수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요도가 있고 방광이 있고 있는데 봐봐.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정소 바로 위에 부정소가 정자가 잠시 머물면서 성숙하는 단계. 즉 뭐가 생긴다? 정자는 부정소에 있으면서 꼬리가 생기는 거야. 운동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리고 수정관을 통해서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고 요도 정자가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고 따라서 정자의 이동 통로는 정소 정자가 생성되고 부정소에서 정자가 성숙되고 수정관 요도 몸 밖으로 나가네. 그리고 여자의 생식기관을 봐라. 뭐가 있어? 난자가 만들어진 장소고 수란관은 난자와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고 자궁은 태아가 자라는 장소야. 아들 자자에다가 궁궁자야. 애기 집이라 그래. 그리고 질은 정자와 태아의 이동 경로야. 그러면 난자 이동 경로는 봐라. 난소에서 만들어져. 난자가 생성돼. 수란관에서 수정이 일어나. 그리고 자궁이 가고 태아가 자라고 질, 몸 밖으로 출산이 일어난다. 이해됐지? 이해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 30페이지 넘겨. 멘델의 유전 원리. 너는 이제 그거 하면 돼. 수행평가 때 들어도 돼요? 수행평가야? 알았어. 그러면 발생을 하나 안 했으니까 야 여기는 하나도 사람의 발생은 풀었냐 안 풀었냐? 하나도 안 풀었어? 예. 하나도 안 풀었어? 그럼 이거 4개 할게. 그 다음 보자. 이제 멘델의 유전 원리 보자. 자, 이 유전에서는 멘델 이전과 멘델 이후로 나눌 만큼 멘델의 업적이 크다. 왜냐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는 개념도 없었어. 그리고 멘델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왜냐면 멘델이 수도원의 신부였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수도원 텃밭에다가 완두를 심었어. 완두가 유전재료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두를 유전재료로 선택했기 때문에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어. 근데 그래갖고 이 유전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논문을 냈어. 근데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못 받았어. 죽은 다음에 이게 맞는데? 이게 맞는데? 그러면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인정받은 거야.
근데 멘델의 유전 법칙이 세 개가 있어. 뭐 우열의 원리, 뭐 분리의 법칙, 그다음 독립의 법칙이 있어. 근데 이 중에 우열의 법칙이었는데 원래 첫 번째 거는 야 애외가 있어. 중간 유전이라는 애외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열의 원리로 당근당했어. 근데 그때는 유전자란 개념이 없었어. 그래갖고 유전인자라 그랬어. 근데 이제 뒤에 이게 유전자임을 밝혀냈어. 그래갖고 유전이라고 본다. 그럼 봐. 첫 번째 용어 정리를 해볼게. 선생님이 용어 정리를 해볼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냐? 뭐가 나왔어? 자, 유전이다. 유전. 유전이라는 건 뭐야? 부모의 형질 자손에게 전달돼갖고 전달되는 게 뭐야?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걸 뭐라고 해? 유전이라고 해. 어? 야, 유전이라는 건 뭐라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돼가지고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걸 뭐라고 해? 유전이라고 해. 형질은 뭐죠? 형질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성질이야.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성질이야. 완두의 모양, 둥글다, 주름지다. 완두의 색깔, 노란색이다, 녹색이다.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서 모양, 색깔, 성질 등이야. 그리고 대리병질이라는 게 있다. 대리병질. 대리병질은 만약에 완두의 모양을 따질 때 둥글다, 주름지다. 이게 대리병질이야. 완두의 색깔을 따질 때 노란색이다, 녹색이다. 이렇게. 대리병질은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야. 형태나 모습이 다른 거. 변이는 같은 종에서 형태나 모습이 다른 걸 갖다가 우리는 변이라고 그래. 그래서 같은 종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을 말해. 완두의 씨의 모양이 둥근 거하고 주름진 게 대리병질이야. 완두의 색깔에서 노란색하고 녹색이 대리병질이야. 그 다음 또 나눌 때 뭘로 나눈다? 자, 표현형과 우리가 자손들을 구분할 때 표현형과 유전자형으로 구분한다. 표현형은 뭐야? 겉으로 드러난 대로 분류하는 거야. 분류할 때, 자, 표현형은 유전자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갖다가 구분하는 거. 완두씨의 모양이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게 표현형이야. 근데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고 구분하는 건 뭐야? 유전자형이야.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 구분하는 거. 유전자를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가지고 구분하는 게, 분류하는 게 유전자형으로 분류하는 거고, 표현형은 말한 유전자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로 분류하는 거. 완두씨의 모양이 둥근 거, 주름진 거다. 이해됐어? 네. 그 다음 봐봐. 야, 5번하고 6번이 있어. 6번하고 7번이 있어. 뭐가 있어? 자가수분하고 타가수분이 있어. 식물은 수분이라고 해. 근데 동물은 교배라고 해. 응? 자, 이거야. 야, 같은 그루에 암수가 만나. 이거는 뭐라고 해? 자가수분. 이해됐어? 네. 근데 다른 그루에 있는 암수가 많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타가수분. 이해됐어? 자, 봐라. 자가수분은 뭐다? 수술의 꽃가루와 같은 그루에 있는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 이걸 뭐라 그래? 자가수분이라고 해. 근데 타가수분은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그루에 있는 꽃에 있는
앞줄에 붙는 현상. 야, 완두는 이게 자가수분이건 타가수분이건 원활해. 도덕적으로 책임도 없어. 근데 사람끼리 야, 자가수분이면 같은 자손끼리 교배시는 거야. 야, 타가 교배면 다른 자손하고 교배하는데 야, 우리 유전학을 위해서 니들 결혼하고 애 낳아. 그럼 돼? 안 되잖아. 자, 그리고 뭐가 있다? 순종하고 접종이 있다. 순종하고 접종이다. 순종은 뭐야? 자, 한 가지 형제를 나타내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야. 봐봐. 한 가지 형제를 나타내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같은 거야. 야, 하나의 형질을, 야, 대립 유전자란 건 뭐냐? 봐봐. 얘는 뭐야? 무슨 염색체야? 크기나, 그렇지. 크기나 모양 같은 염색체가 한 쌍이지. 뭐라 그래? 상동염색체야.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몇 N이라고? 무조건 2N이야. 근데 왜 짝을 이뤄? 하나는 누구한테?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으니까. 근데 이때 유전자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 야, 이 한 염색체에 비해 유전자가 많이 있어. 근데 이게 엄마 아빠가 유전자가 구성이 다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엄마 아빠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유전자 구성이 틀려. 그러나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한 쌍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는 몇 쌍이야? 한 쌍이야. 이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지. 그러면 이게 눈꺼풀 유전자야.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는 쌍꺼풀로 나타난다. 스몰 A, 스몰 A만 뭘로 나타난다? 외꺼풀로 나타난다. 즉, 대립 유전자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 근데 이때 얘들은 뭐라 했어? 짝대기 하나는 염색 분차라고 그랬어. 이게 간 밑에 DNA가 복제되면 어떠다 했어? 이렇게 X자인 이걸 이렇게 표현해. 얘는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됐어? 네. 그러면 얘들은 유전자 구성이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 똑같다. 왜? 복제됐으니까. 복제됐으니까 얘들아 이해됐어? 이들의 염색 분체끼리는 복제 전에는 유전자 구성이 다르지. 근데 염색체가 되면 이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들은 유전자 구성은 어떻다? 똑같다. 왜? 뭐 됐으니까? 복제됐으니까. 이해됐어? 얘들도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 얘들은 염색 분체끼리 상동 염색체고 얘들은 염색체끼리 상동 염색체고 여기서 야 대립 유전자는 뭐야? 이게 아니야. 뭐야? 이거야. 대립 유전자. 이해됐어? 그래 나왔다 옆에. 아까 순종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야. 뭐 라지알, 라지알.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라지알, 라지알, 라주아이, 라주. 이런 식으로. 근데 잡종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다른 경우.
뭐 있어? 라지 R, 스몰 R. 그 다음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R. 이게 작종이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그리고 대립 형질이 다른 순종 개체를 타가수분에서 얻은 자손이야. 뭐야? 이거. 야, 우성 순종하고 열성 순종하고 겹해. 그리고 얻은 개체가 뭐야? 이게 잡종이다. 자, 대립형질이 다른 순종 개체, 우성 순종하고 열성 순종을 타가수분하여 얻는 자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잡종이라고 그래. 그리고 옆에 보자. 자, 대립 유전자는 봐라.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상동염 생체에 같은 위치에 있다. 우성 유전자는 알파벳으로 대문자, 열성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소문자로 쓴다. 야, 이해됐지? 그리고 라지알은 순종. 스몰 R도 순종인데 라지알은 우성 순종. 스몰 R은 열성 순종. 그리고 스몰 R은 뭐야? 잡종이다. 야, 정신아, 좋아. 좀 쉬어. 좋다. 수학해야 돼? 너 숙제 안 했어? 이 자식. 자, 봐봐. 전부 다 수학 숙제하고 있어. 자,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 멘델의 유전 원리는 세 개가 있다. 뭐가 있어? 우열의 원리, 그 다음에 뭐야?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이 있어. 자, 근데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에서 첫 번째, 야, 내가 기가 막히게 멘델이 뭘 잘 설정했다? 유전 재료를 너무 잘 설정했다 했지.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완두가 유전 실험 재료로 적합한 이유. 보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봐라. 야, 재배하기 쉬워. 그리고 한 세대가 너무 짧아. 뭐 몇 개월이면 돼. 그리고 자손수가 많아. 야, 재배하기 쉽고 한 세대가 짧고 자손수가 많아. 고로 통계 처리가 편해. 통계 처리가 편하다. 통계 처리가 편해.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야? 대립형질이 어떻게 돼? 뚜렷해. 교배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대립형질이 뚜렷해. 그러니까 교배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자가교배나 타가교배가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하여 원하는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어. 자가수분이나 타가수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도덕적인 책임 없이. 그래갖고 임의 교배가 가능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예수 정신 차려 임마. 자, 옆에 멘델의 실험에서 사용한 완두의 7가지. 두 번째, 멘델의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그래갖고 유전 재료로 적합하잖아. 그게 7가지나 있단 말이야.
C의 모양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둥글다 주름지다. C의 색깔에서는 노란색, 초록색. 꽃잎의 색깔은 보라색, 흰색. 꼬투리의 모양은 매끈하다, 잘록하다. 꼬투리의 색깔은 초록색, 녹색. 꽃의 위치는 잎 겨드랑이, 줄기끝. 줄기의 키는 우성이 크다, 열성이 작다.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네. 이거 시험 꼭 나온다. 완두가 유전 실험 재료로 적합한 까다. 첫 번째 뭐야? 기르기 쉽고 한 세대 짧고 자존수 많아서 통계적인 분석이 유리하고 대리 변질이 뚜렷하다. 교배 결과를 명확히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자가수분과 타가수분 모두 가능하여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쌍의 대리 변질 유전은 봐라. 자, 멘델의 실험은 봐. 한 쌍의 대리병질의 유전 봐봐. 한 쌍의 대리병질 유전. 한 쌍의 대리병질 유전은 봐라. 첫 번째 봐봐. 이거는 뭐냐? 단성 잡종교배라고 해요. 하나의 형질만 유전시키는 거니까 단성 잡종교배야. 응? 이해됐어? 네. 그럼 보자. 단성 잡종교배인데 보자. 그러면 보면 자, 단성 잡종교배인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자, 한 쌍의 모양 이렇게 되는 거야. 모양하고 색깔 중에서 하나만 유전시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뭐 보자. 첫 번째, 멘델의 실험에서 봐. 이렇게 어버이 페어런츠다. 그러면 라지알 둥근 완두. 생식세포는 체세포의 절반이니까 라지알만 있어. 그리고 열성순종, 우성순종하고 열성순종을 교배해. 그랬더니 얘는 주름진 놈이야. 그리고 생식세포는 20알밖에 안 만들어져. 그러면 잡종 일대에서는 뭐만 나온다? 응? 뭐만 나와? 라지알 스몰알만 나와. 응? 이게 뭘로 나타나? 둥근한. 그러면 생식세포는 라지알하고 스몰알이야. 자, 순종 대리병질 교배시. 잡종일 때 표현되는 표현형이 우성이야. 얘 뭘로 표현돼? 둥근 놈하고 주름진 놈 라지알하고 스몰알하고 교배했더니 잡종일 때에서는 뭐만 나와? 라지알 스몰알만 나오지. 얘 뭘로 표현돼? 그렇지. 둥근 안으로 표현되지. 이렇게 잡종일 때에서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다. 이게 뭐다? 우열의 오리다. 이해됐어? 자, 봐라. 야, 멘델의 실험에서 순종 둥근 완두와 순종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다. 우성 순종하고 열성 순종을 교배해서 그 자손일 때, 잡종일 때에서 모두 둥근 완두만 나타났다. 우열의 원리는 대리병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일 때에서 대리병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나는데, 이때 잡종일 때에 나타난 형질이 우성, 잡종일 때에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인 게 뭐다? 얘가 우성으로 표현되는 거. 이게 우열의 원리야. 순종 대리병질기 교배시. 우성 순종하고 열성 순종 교배시. 잡종일 때 표현되는 놈이 우성이고 표현되지 않는 놈이 열성이다. 근데 이때 스몰알 유전자가 없어진 거 아니야. 야,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그리고 잡종일 때를 자가수분시켜. 똑같은 놈을 같은 자손끼리 교배한다. 그러면 이때 생식세포 형성 시 이 유전자들이 각각
분리되어서 생시세포를 형성해. 이게 뭐다? 분리 법칙이야. 이게 분리 법칙이다. 이해됐어? 아, 이런 식으로 이게 라지 R과 스몰 R이 분리되어서 뭘 형성하니? 생시세포를 형성해. 이게 각각이 분리되어서 생시세포를 형성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나?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이해되니? 아, 분리의 법칙은 뭐라고?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 시키면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몇 대 몇으로 나타나? 3대 1로 B로 나타난다. 분리의 법칙은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유전자가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생시세포로 들어가는 원리가 뭐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이게 분리의 법칙. 야,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유전자 라지 R과 스몰 R이 감수분열 시 생시세포를 만들 때 분리되어서 들어가잖아. 생시세포. 이해됐어?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그랬더니 감수분열에서 대립유전자 쌍이 분리되어서 라지 R을 가진 생시세포와 스몰 R을 가진 생시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생시세포가 수정되면 대립유전자가 다시 쌍을 이루고 이때 우성유전자만 표현된다. 잡종일 때 유전자형은 모두 라지 R, 스몰 R이고 표현형은 모두 둥근 모양이다. 그리고 둥근 모양이 우성, 주름진 모양이 열성이 된다. 그리고 잡종일 때 생시세포 형성은 대립유전자 라지 R과 스몰 R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시세포로 들어가는데 잡종일 때에서는 생시세포 B가 라지 R과 스몰 R이 몇 대 몇이다? 1대 1이야. 그리고 잡종 2대에서 분리 B는 표현형은 우성하고 열성이 즉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가 몇 대 몇? 3대 1이야. 유전자형은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이 1대 2대 1로 다르다. 이렇게 된다.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이 1대 2대 1. 표현형의 비는 둥근 완두 라지 R, 라지 R과 라지 R, 스몰 R, 주름진 완두 스몰 R, 스몰 R이 3대 1로 된다. 이해됐어? 네. 자, 우열의 원리는 뭐라고? 우열의 원리는 뭐라고? 야, 부모 세대에서 페어런트 세대에서 우성 순종하고 라지 R, 라지 R과 열성 순종 스몰 R, 스몰 R 교배시 잡종일 때 뭐만 표현돼? 라지 R, 스몰 R만 표현되는데 이게 표현형이 뭘로 나와? 둥근 완두 우성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순종 대립형질 교배시 잡종일 때 표현되는 표현형이 우성인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라지 R이 둥근 완두가 우성이고 라지 R이 스몰 R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이해됐니? 요거 잡종일 때에서 같은 자석끼리 교배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교배. 그러면 이때 대립유전자가 생시세포 형성 시 나뉘어서 들어가지. 이게 뭐다? 분리의 법칙이야. 그리고 잡종 2대는 표현형이 몇 대 몇? 우성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가 3대 1. 그리고 유전자형은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이 1대 2대 1로 나타난다. 응? 이해됐어? 네.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봅시다. 그랬을 때 보면 그리고 검정교배가 있다. 검정교배는 뭐야? 얘들아. 이 검정교배는 뭐냐? 얘가 우성이야. 근데 라지 R, 라지 R인지 스몰 R, 라지 R, 스몰 R인지 몰라. 우성 개체가 이거야. 우성 개체인데 부모에서 우성 개체인데 얘가 라지 R, 라지 R인지 혹은 라지 R, 스몰 R인지 모를 때
교배를 해요. 열성 순종하고. 그러면 봐봐. 만약에 얘가 라지알이야. 그러면 교배하면 전부 다 뭐만 나오니? 우성만 표현돼. 그러면 얘의 유전자인이 라지알이겠구나. 100% 얘만 나오지. 우성만 나온다. 근데 얘가 라지알 스모랄이면 걔 해보면 뭐야? 라지알 스모랄, 라지알 스모랄, 스모랄 스모랄, 스모랄 스모랄. 야, 우성이 몇 %밖에 안 나와? 50%. 이거야. 잠정교배는 이게 부모 세대의 우성이야. 근데 얘가 라지알인지 라지알 스모랄인지 순종인지 잡종인지 모르지. 그럼 열성 순종하고 교배해 보면 야 100% 우성만 나오지. 그러면 걔는 라지알이었단 거야. 그리고 50% 나오지. 그러면 걔는 라지알 스모랄이었단 거야. 이게 검정교배다. 검정교배는 우성 개체를 열성 순종 개체와 교배하여 우성 개체의 유전자가 알아보는 방법. 우성 개체가 순종인 경우 라지알인 경우 열성 개체 스모랄하고 교배하면 자손에서 우성 개체만 라지알 스모랄만 나온다. 그리고 우성 개체가 잡종인 경우 열성 개체 스모랄하고 교배하면 자손에서 우성과 열성이 1대1로 나온다. 이해됐지? 야, 잡종일 때의 생식태포는 봐라. 야, 대립 유전자가 라지알과 스모랄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상동 염색체인데 DNA 복제가 일어나면 염색 분체가 염색체가 되지. 근데 이때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은 똑같지. 그리고 이게 감수 1분열 때 염색체끼리 상동 염색체가 나뉘어가. 그리고 감수 2분열 때 이 염색체가 뭘로 분리돼? 염색 분체로 분리돼. 네. 그러다 보니까 라지알 스모랄만 생긴다. 생태포는 넘겨. 쌤, 좀 가야 돼요. 알았어, 가. 그리고 니들은 문제 좀 풀어. 문제 풀어.